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친절한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먼저 내가 실행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건강을 챙기라고 말을 자주 하는데요. 자신부터 건강한 삶을 실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건강을 챙길 것을 권면해야겠습니다. 자, 건강한 삶을 실행하는 데 도움 주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도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새 건강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죠. 네. 예, 그렇고 그러면서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 이렇게 실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질별로 도움되는 식이요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이 체질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사상 체질로 자꾸 이해를 하시려고 하는데, 네네. 이제 음과 양으로 일단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가지로 나누는 건 그 전문가들 간에도 의견이 조금 이렇게 충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시청으로 들었을 때 좀 자기가 좀 차가운 체질이다, 더운 체질이다. 그 다음에 오늘 하나 또 추가로 할까? 예민한 체질이다. 그런데 이 예민한 것을 차갑고 더운 것에 들어가는 것을 두 개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몸이 차가우면서도 예민한 체질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몸이 더우면서도 오히려 덜 예민한 체질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차가우면서 예민한 체질, 더우면서 예민한 체질. 그래서 이제 차가운 체질은 음체질이고 더운 체질은 양으로 나누어지는데, 예. 우리가 예민하고 둔감한 것은, 예민한 것은 양, 둔감한 것은 음이 되거든요. 네. 예, 그러면 여기서 음양이 서로 혼재가 되기 때문에 네. 그냥 내 자신이 느꼈을 때 차가운 체질이 좀 더 주가 된다. 근데 나는 찬 거보다 몸이 좀 예민할 때가 좀 더 주가 된다. 이제 이거를 잘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몸이 차가운 체질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셨을 때는 견과류나 육류를 좀 자주 섭취해 주면서 이제 두부도 같이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자기가 좀 열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야채나 이제 과일을 좀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예. 마지막으로 오늘 할 게 이제 몸이 예민한 체질인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몸이 예민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좀 신경을 쓰거나 내가 먹다가도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위장이 딱 정지되는 느낌이 있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예민했을 때 뭐를 먹어야 되는 음식을 따로 정하시면 안 되고, 예. 이때는 부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는데 딱 취한다. 그러면 그때는 위장에서 음식을 원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네. 자,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위생을 챙겨야 하는 요즘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손 씻기를 자주 하면서 손 습진 환자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손의 습진은 연간 유병률이 10% 정도로 매우 흔한 피부 질환입니다. 가려움과 각질을 수반하는 피부 습진은 피부 표면에 진물이나 수포 등이 함께 생기는 피부 질환으로 가려움과 함께 수포가 터지고 아물다가 다시 생기면서 만성 재발성 습진이 되기 때문에 올바른 초기 치료가 필요한데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가려운 피부 질환, 습진의 원인과 한방 치료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피부 습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면서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으로 감기 환자는 줄었는데 오히려 피부 환자는 늘었다고 합니다. 박사님, 먼저 요즘 이제 건조한 계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같은 계절에 늘어날 수 있는 피부 질환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요즘은 특히 이제 마스크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접촉성의 피부염이라든지, 네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마스크를 하고 다니면서 안에 이제 습기, 예, 그래서 모낭염이 자주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예. 또 건조해지면서 이제 건선이라든지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예, 습진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두피 건조증 등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손을요, 전에 비해서 엄청 자주 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핸드크림을 잘 안 발랐었는데 요새는 손을 자주 씻다 보니까 안 바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습진도 좀 이제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주변에 습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피부 습진은 그럼 박사님 어떤 질환입니까? 네, 이제 습진은 피부과에서 또 일반적인 병원에서 가장 넓게 그 진단을 내리는 병명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써서 좀 뾰루지 같은 게 나서 가면 그냥 피부에 습진 또는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고, 네. 또 주부들이 손을 좀 주부일을 하다가 손이 이렇게 갈라져서 피부과에 가도 그냥 습진. 네. 예, 그 다음에 두피가 각질이 생기고, 예, 그 다음에 발바닥에 각질이 생겨도 가서 보면 이게 습진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통틀어서 습진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질환에 따른 그 병을 습진으로 이제 통칭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크게 그 외인성 습진과 내인성 습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예, 이제 외인성 습진은 이제 외부의 물질, 예,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했다든지 어떤 화장품을 했다든지,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빠클 같은 것이 우리 피부에 이제 닿다든지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내인성 또 습진이 있는데요. 특히 이 피부에서 습진으로 나왔을 때는 이제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습진 증상이 나타났을 때 급성으로 나타났을 때는 일단 가려운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 예, 그 다음에 피부가 이제 빨개지고, 예, 그 다음에 빨개지면서 피부가 이제 부풀게 되고 그 진물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예, 두 번째, 이게 이제 급성을 반복을 하게 되다 보면 만성으로 되는데, 네. 만성으로 되면 피부가 딱딱해지는 이제 태서나 예, 거북이 등 같아지기도 하고, 예. 예, 그 다음에 태선화가 되면서 하얀 비늘 같은 이제 가루가 일어나고 이제 색소 침착이 일어나는데, 약 현재 우리 인구의 한 20% 정도가 이 습진을 경험한 정도로 아주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병입니다. 네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습진이라고 하면 주부 습진,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요. 주부 습진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많이 쓰고 세제를 많이 쓰시면서 이제 생기는 습진으로 알고 있는데, 그 피부 습진의 원인은 어떻게 되나요? 예, 습진의 원인은 이제 외인성 습진이냐 내인성 습진이냐에 따라서 원인이 달라집니다. 예. 그 외인성 습진은 외부의 이제 자극성 물질에 따라서 오게 됩니다. 여성분들이 A 화장품을 썼을 때 이제 피부염이 온다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귀걸이 같은 걸 했을 때 이제 습진이 온다든지, 옷을 입었을 때 습진 증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인성 습진인데요. 여기에 따른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1차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피부의 이제 장벽이 약해진 겁니다. 한방에서 볼 때는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내 몸이 힘들고 지칠 때 이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네. 예,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로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피부가 빨갛게 이렇게 이제 충혈이 되면서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피부의 한열 대사가 잘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한방에서는 피부가 숨을 쉰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이 여름에는 피부가 땀을 좀 내야 피부가 이제 촉촉해지고, 또 가을과 겨울 춥고 건조할 때는 피부에 촉촉해지면서 윤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들, 한열 대사가 잘 되지 않을 때 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이제 한열 대사가 잘 되지 않을 때,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결벽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결벽증이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손을 씻거든요. 그쵸. 손만 씻는 게 아니라 몸도 씻고. 그래서 제가 전에 경험했던 이제 결벽증 환자분은 하루에 보통 이제 20번 정도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씻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씻다 보니까 피부가 이제 약해지고 습진이 같이 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겉으로 나타난 피부 습진이라고 하더라도 네. 결벽증이라는 병을 치료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습진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부 습진을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손에도 나지만 좀 몸의 곳곳에 나기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습진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박사님? 습진의 종류는 제가 이제 외인성 습진, 이제 내인성 습진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제 외인성 습진도 이제 접촉성 피부염이 있고, 알러지 피부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것은 외부의 물질을 댔을 때, 화장품이나 옷을 입었을 때 누구에게나 똑같이 피부염이 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한테는 피부염이 안 오는데 내가 입으면 습진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쇠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맞아요. 빠클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귀걸이를 했을 때 안에 이제 니켈 같은 게 있으면서 이제 피부가 가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본인의 환자의 이제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오는 경우를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병명을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인성 습진은 크게 6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1차적으로 첫 번째가 주부 습진입니다. 이제 주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물을 많이 대다. 요즘은 이제 주부분만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들이, 저도 작년부터 올까지 평생 살면서 작년 올같이 손을 많이 씻어본 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이 계속 이제 건조해지고 피부도 조금 더 청결하게 이제 유지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쵸. 건조해지면서 이제 습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이제 아토피 피부염은 우리 영유아기 때부터 많이 발생하는 습진. 세 번째는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피지샘이 많이 분비되어 있는 것, 두피라든지 얼굴이라든지 가슴이라든지 목 뒷부분에 이제 주로 나타나는 피부염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동전 습진이라고 해서 피부에 이제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이제 습진이 발현하는 경우를 동전 습진 또는 뭐 화폐성 습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섯 번째는 피부 자체가 정말로 너무 건조해서 나타나는 습진. 마지막으로 요즘 그 손을 너무 많이 씻다 보니까요, 함포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함포진은 이제 손과 발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함포진 환자의 80%가 주로 이렇게 손바닥이나 손가락 옆부분이 가렵고 물방울 같은처럼 이제 올라오는 이 함포진 증상, 크게 6가지로 나누어서 진료하고 또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손을 자주 씻고 하다 보니까 건조하고 뭐 습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 손을 안 씻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 근데 그렇다면 뭐 습진을 자주 씻더라도 습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박사님? 크게 4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일단 손이나 샤워 후에는 무조건 보습제를 발라야 됩니다. 보습제요. 그렇게 하고 요즘은 손을 씻을 때 저도 그렇지만 꼭 그 소독 약품,
그렇지 않으면 네, 비누나 맞아요. 이걸 조금 더 많이 바르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보통 저도 하루에 한 10번 이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10번 할 때마다 보습제를 바를 수 있는 이렇게 어떤 환경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핸드크림은 가지고 다니면서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보습을 좀 시켜주고, 네네. 예, 그 다음에 내가 좀 더러운 것을 좀 많이 만졌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예, 그랬을 때는 예, 비누라는 제품을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물로만 좀 가볍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예, 두 번째는 절대적으로 예, 습진이 있는 분들은 때를 밀면 안 되십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 특히 자기가 지병을 가지고 있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60 이상 되신 분들은 피부의 장벽 자체가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때도 들 수 있으면 밀지 않고 이제 가볍게 샤워를 해주고 바로 보습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네. 예, 세 번째는 이제 물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특히 이제 주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요즘은 남성분들도 예,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안에 면장갑을 꼭 끼시고 예, 그 다음에 비닐이나 고무장갑을 이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예, 이게 고무장갑만 끼었을 때는 이 피부가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요. 예. 안에 이제 습진이 조금 더 심해지고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습진이 악화되는 요인을 정확히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내가 손을 좀 더 씻었더니, 예, 그 다음에 어떤 세제를 사용했더니, 어떤 화장품을 사용했더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잠을 잘 못 자면 이 습진이 조금 더 심해진다. 아,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해진다. 그래서 악화 요인을 찾아서 악화 요인을 조금 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주변에 이제 습진 때문에 뭐 예, 습진 때문에 고생한다기보다 뭐 안 걸리던 습진에 걸려서 아니 뭐 이러다 낫겠지 하고 그냥 두고 지나가는 분들을 좀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근데 습진을 방치하면 안 되죠, 박사님?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습진은 이제 뭐 발에 있다, 안 보이는 데 있으면 그래도 내가 저녁 때 집에 퇴근해서 가서 집에서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손에 있다든지 예. 그다음에 얼굴에 있다든지 목에 있다든지 그러는 경우에는 자꾸 가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사람이 자꾸 위축이 되죠. 아, 예. 예, 위축이 되고 이게 이제 쉽게 안 없어지니까 나았다가 연고를 바를 때 또 치료를 할 때는 나았다가 또 며칠 지나면 다시 생기게 되니까 이게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로 안에서 생기고 겉에는 위축되고 그러면 사회생활 하는데도 좀 어려워지고 네. 삶의 질도 떨어지고 이제 이게 만성화되면서 태선화가 되고 예, 예, 거북등처럼 딱딱해지고 예, 그다음에 색소 침착이 되고 예,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피부가 갈라진다. 또 손끝만이 아니라 발끝, 발 뒤꿈치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피가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이러면 이게 일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샤워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항상 습진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에게 이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따른 꼭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요법도 해서 습진을 이제 완치하고 예, 생활을 해주는 거에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치료받으면 금방 이제 없어지는 질환인데 오래 두어서 고생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계속해서 피부 습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피부 습진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그 첫 번째입니다. 피부 습진은 접촉하면 전염된다. 아, 이거요, 박사님. 이게 사실 내가 습진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습진이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피부 질환은 좀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막 옆에 누군가 있으면 혹시 예, 내가 그렇습니다. 전염될까? 예. 목욕탕 이제 요즘은 탕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네. 탕 속에 예전에 이제 들어갈 때 갑자기 피부에 좀 습진이 좀 있는 분이 보이면 이렇게 맞아요. 왠지 좀 꺼림칙한 다른 이렇게, 탕 들어가고요. 예, 사람들이. 근데 네. 일차적으로 피부에 이렇게 습진이 있다, 뭐 각질 같은 게 있다. 그 경우는 99% 이상은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아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목욕탕 속에 왔다, 어디에서 생활을 한다 그랬을 때 그분이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했을 때 전염되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이랬을 때는 대부분은 안 갑니다. 안 가죠. 예, 그래서 그걸 1차적으로 나하고 다르다고, 그리고 누구나 살면서 피부 습진은 걸릴 수가 있고 네. 예, 그런 병이기 때문에 항상 다르고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인식을 해주고 이제 항상 가까이서 뭐 예전 같으면 이제 뭐 등도 밀어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도 맞아요. 하고 이제 예.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전염성에 대한 걱정은 예, 1%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렵고 막 힘들게 하는 이 피부 습진을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원인이 지금 요인성 습진이 있고 내인성 습진이 있는데요. 요인성 습진은 외부의 이제 자극성 물질을 1차적으로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두 번째 이제 내인성 습진은 원인이 크게 4가지니까요. 4가지에 따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피부의 장벽이 약해지는데요. 예, 피부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안쪽이 내 몸의 오장육부입니다. 밖이 우리가 찬 공기도 접하고 더운 공기도 접하고 습한 공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옷을 입는다든지 어떤 화장품을 바른다든지. 그래서 이 피부 자체가 강하게 만들 때는요. 예, 외부에서도 강하게 만들고 내부에서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때 이제 원인을 크게 이제 2가지로 보는데 육체적으로 힘든다, 정신적으로 힘드냐 2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건 내 몸이 너무 힘들 때고 정신적으로 힘들 때는 내 뇌를 과하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뇌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골똘히 한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마트폰을 시청한다. 예, 그 다음에 음악을 계속해서 듣는다. 이 경우에도 뇌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예, 그제 환자분 어머님이 오셨는데 이제 네. 어머님이 황반변성 조심하라고 해서 어머님이 이제 오셨는데 안구건조증도 있고 제가 어머님하고 상담하는 중에 어머님 취미가 신문을 읽는 거예요. 예, 근데 예. 신문을 저도 예전에 읽었지 요즘은 거의 이제 뭐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신문이 34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머님께서 그 네. 34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 눈을 계속 쓰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뇌의 영양분이 떨어지니까 어머님께서 자꾸 나이 들어서 이제 건망증이 생긴다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서 네네. 제가 상담하는 중에 예, 신문을 한 서너 면으로만 좀 줄이시고 그 대신 이제 라디오나 뭐 TV로 잠깐 이제 시청을 하시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과로를 많이 하고 있는지를 꼭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긴장하고 또 하기 싫은 일도 좀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우라가 쌓이게 되죠. 예,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보면 알잖아요. 아이가 분명히 화가 난 것 같은데 아이는 화가 안 났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얼굴에 우라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일로 인해서 우라, 심장과 이제 간장의 화의 원인을 분명히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피부에 한열 대사가 잘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 한방에서 이 경우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데요. 피부가 숨을 쉬어야 됩니다. 예, 피부가 숨을 쉬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여름에는 땀을 적당히 좀 빼줘야 되고 겨울에는 보습을 시켜야 됩니다. 네네. 예, 그런데 요즘은 생활이 특히 이제 여성분들 또 요즘은 이제 남성분들도 화장품을 1차적으로 많이 바르게 되거든요. 예. 화장을 바르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마스크를 써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 저도 이제 그렇지만 요즘 침 놓을 때 예, 일회용 장갑을 자꾸 끼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피부 쪽에서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근데 네. 이런 것만 숨이 안 쉬어지는 거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음식을 좀 많이 먹는다. 예, 그렇게 되면 몸에서 이제 열이 올라오겠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을 했거나 어떤 보습제를 발랐을 때 특이하게 피부가 더 가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보습제는 약간 기름 성분이 있어서 예, 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오히려 보습제를 발랐는데 조금 더 심해지는 분들은 오히려 이 보습제를 바르지 말고 제가 치료를 할 때 약간 땀내는 운동을 하게 되면 치료가 아주 빨라지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습제를 바를 때 좀 더 좋아지는지, 내가 여름에 땀을 내고 운동을 했을 때 좀 더 좋아지는지, 이제 심해지는지에 따라서 한방에서는 발안시킨다든지 청렬시키는 이런 치료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결벽증입니다. 예, 이제 결벽증은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뭐 갑자기 습진이 생기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가면서 이 결벽증이 있어서 손과 몸을 계속해서 씻으면서 이제 피부 장벽이 약해지는데, 이때는 습진으로 보고 피부 장벽만 치료를 해서는 안 되고, 예, 결벽증을 이제 치료를 해서 예, 습진을 치료를 하는 것으로 이제 한방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 한방 실제 치료 사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가져온 피부 습진 치료 사례는 17세의 남학생인데요. 피부 습진으로 2019년 3월에 내원했습니다. 5년 전부터 피부가 가려운데 특히 이마와 뒤쪽 머리가 난 부분이 많이 가렵고 또 충혈도 되어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치료 받았지만 이제 효과가 적어서 내원을 했는데요. 이제 등에도 여드름처럼 붉은 반점이 있고, 그래서 제가 치료를 할 때는 항상 그 피부를 볼 때는 두피를 먼저 같이 보고 이제 가슴 보고 등 보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한 50% 정도는 머리가 좀 빨개진다, 가슴에 이제 피부 트러블이 있다, 등에도 피부 트러블이 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학생인 경우 이마는 또 피부가 악어 가죽처럼 아주 단단하고 두터워졌습니다. 그래서 학업 스트레스도 심하고 폭식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예. 평소 폭식을 하고 아주 갈증을 많이 느끼고, 이 학생은 이제 얼굴색이 붉고 또 맥은 부하면서 힘이 있고 1분의 맥동수는 86맥으로 약간 빠른 편이었습니다. 네네. 상기 환자는 결국 얼굴색이 붉다, 그 다음에 맥박수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다, 과식이다.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면 몸에서 에너지가 생기죠. 열이 생기죠. 그쵸. 그래서 식사를 하면 바로 땀이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 분들은 음식을 먹게 되면 바로 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내 몸에 이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땀으로 빼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이마의 두피가 예, 태선화가 돼서 뻣뻣해지고 굳어져 있으니까 예. 호흡 운동이 안 됐던 겁니다. 아. 그래서 피부에 이제 열이 모여 결국 열 대사 장애로 발생한 피부 습진으로 제가 진단을 하고, 이제 상초의 열, 아까 등에도 피부 트러블이 있고 가슴도 좀 충혈이 돼서 이제 상초, 가슴, 등, 그 다음에 얼굴, 목, 예, 이 부분 상초열,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간장열, 그 다음에 심화열을 제거하는 약을 4개월 투약해서 완치한 사례입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에서는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해드립니다.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에 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 차와 한방 지압을 살펴보는 백년 건강 레시피입니다. 자, 박사님, 피부 습진에 어떤 한방차를 마시면 도움될까요? 예, 이 습진도 일단 두 가지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습진이 있는데 약간 따뜻하게 하면 습진이 좀 좋아지는 경우, 예, 반대로 약간 나는 시원하게 하면 습진이라든지 가려움증이 좀 덜하다.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따뜻하게 하면 습진이 좀 가라앉는 경우에는 예, 지실과 박하를 각각 10g씩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물 800cc 넣고 예, 중간불 정도로 20분 끓여서 예, 아침 저녁으로 편한 시간에 예, 2번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조금 시원한 때
예, 내 습진이라든지 가려움증이 좀 덜하고 몸도 좀 시원하고 좋은 것 같다. 그랬을 때는 갈근과 승마를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똑같이 이제 10g씩 넣고 물을 800cc 넣고 중간 불 정도로 해서 한 20분 끓이면 100에서 120cc 정도 나오니까 이걸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이제 2번씩 약간 따뜻하게 해서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오늘도 한방차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차를 따르는 동안 오늘 어떤 분들을 위한 한방차 준비해 주셨는지 설명 예, 부탁드릴게요. 오늘 가져온 한방차는 습진에 조금 시원하게 하면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갈근과 승마를 각각 이제 10g씩 넣었는데요. 특히 이 갈근은 간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피부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숨구멍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승마는 위장에 이제 열이 있는 경우, 그래서 평소에 이제 소양인 체질이라든지 날씨가 더울 때라든지 그러면서 피부에 이제 독소가 있을 때 이 독소를 땀을 통해서 내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동안 차를 따라 놨고요. 네, 오늘도 한번 박사님과 함께 마셔보겠습니다. 이상한데요. 이게 이게 맛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요. 네. 단맛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네. 달다라는 게 확 느껴지고요. 네. 맛있어요. 네, 씁쓸하고. 네. 예. 근데 단 맛이 있습니다. 있죠. 갈근 예. 자체가 약간 단맛이 있고 특히 이제 맛이 있다고 이제 더 느껴지는 경우에는 이제 위장에 식욕도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평소에 맞습니다. 이제 음식량을 내 용량보다 좀 더 드시는 경우, 예. 그래서 이제 시원하게 할 때 좋다는 것은 내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음식을 잘 먹어도 내 몸에서 모든 현상이 열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시원하면 좋은 경우에는 이 갈근과 승마를 차요법으로 이용하시고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 또 체중 조절을 원하시는 분들 네네. 특히 이제 산후에 배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한약을 하면서 따로 이제 집에서는 이 갈근과 승마를 차처럼 해서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더 이용을 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습진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네네. 좀 시원하면 뭔가 좀 몸이 좋아진다. 네. 이랬을 때는 이 갈근 승마를 차요법으로 하루에 1번이나 2번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시원하게 했을 때는 좀 따뜻하게 먹는 게 좋은데 나는 따뜻한 건 안 들어가고 그냥 냉장고에 있는 게 시원한 게 좋다. 그럴 때는 이 차요법도 그냥 시원하게 제가 복용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요즘 모든 음식 문화가 다 냉장고에 있다가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른들보다 더 열이 많기 때문에 예. 오히려 약간 시원하게 해서 먹는 게 이때는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느낌상 뭔가 이 뜨거운 것보다는 차가운 게 덜 쓴 느낌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에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 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만 64세고요. 네.
몸무게는 57 정도. 네. 키는 148인데 요새 줄어갖고 147 되더라고요. 네네.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상담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불편하신 반갑습니다.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네, 예. 저는 지금 당뇨도 좀 있고요. 예. 그냥 당뇨가 조금 더 심해졌다고 해서 당화혈색소가 8.7로 올라갔더라고요. 예. 7.4에서. 근데 그 발이랑 각질이 많이 생겼었어요. 벌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벌어지지는 않았는데 옆으로 그렇게 생겨서 내가 각질을 뜯었어요. 손을 대가지고 예. 각질을 뜯었더니 뻘겋게 되고 가려워요. 그러니까 손을 안 대야지 생각하다가 또 가려우니까 또 손을 대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가려움증을 제가 예방하려고 뭐 유황도 살짝 발라놨다가 다른 그 보습제도 했는데 예. 그 손톱이 좀 변형돼 있고요. 예. 지금 발에 이제 각질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발에 각질이 있으면서 그 부분이 많이 가려우시다는 거죠. 가렵고 빨갛게 됐어요. 예. 제가 뜯어가지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예, 그건 지금 어머님께서 이제 보내주신 그 카톡 사진을 제가 봤는데요. 보면 이제 네. 이렇게 뜯으셔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빨갛게 이렇게 충혈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러시다 보면 이게 이제 피가 나오고 또 2차 감염이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일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그 각질이 있는 부분은 절대로 각질을 뜯어내면 안 됩니다. 아,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피부에 각질이 그 발 뒤꿈치 이게 생긴 게 언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한 두 달이나 한 두 달 정도 됐고요. 예. 전에도 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또 나섰는데 예. 몇 년 전에 그랬는데 또 그렇죠. 예. 그 몇 년 전에 나선 경우에는 피부과에 가서 진찰 받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약도 바르고 했어요. 예. 선생님이 그냥 습진이라고 했습니까? 아니 뭐 별로 그런 말 안 하고 예. 습진 종류라고만 하고 그냥 연고만 주시니까. 예. 지금 그 당화 혈색소가 지금 8.7이면 많이 높으신 거거든요. 네. 예. 지금 현재 그러면 당뇨약은 복용하고 계시고요. 네, 먹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약, 뭐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예. 그건 없고 위장약을 지금 헬리코박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 또 지난번에 한번 먹었는데 아직도 그게 다시 검사하니까 남아 있어서 지금 그 항생제 들은 그 헬리코박터 죽이는 약을 먹고 있어요. 예. 그거 복용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따로 그 좀 젊으셨을 때 수술하신 적 있습니까? 수술은 안 하고요. 예. 지금 수술이라고 생각하는 백내장 수술하고 그 아기를 이제 자연유산 예. 한 적은 있고. 그 수술하셨고 지금 현재 그 한의원에서 혹시 이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예. 원강에서 예. 소음인으로 나왔어요. 아, 소음인으로 나오셨어요? 예. 네. 그 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수술이요? 아니요, 술이요, 어머님, 술. 아, 술. 예. 술은 많이는 안 먹고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둘이 반주로 한 잔 정도, 예. 한두 잔 정도는 아, 먹고. 한 잔 정도. 예, 한두 잔 이렇게 마시면 얼굴 붉은색 나타납니까? 안 붉어요. 예. 저는. 예, 지금 이제 체질이 이제 소음인 체질이고 제가 이제 조금 더 한번 확인하려고 일반적으로 이제 소양인 체질은 열이 좀 있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체질이 바뀌기도 하나요? 예, 체질이 조금 변해가요. 나이가 이제 들어가시면 우리 몸에 그거가 한 지가 한 20년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20년 전에 이제 소음인으로 진단받으셨다는 거죠. 네네. 네,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 이제 소양인 체질의 성향을 가진 분이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는 우리 몸에 이제 에너지라든지 이제 심장이라든지 오장육부의 기능이 약해지시니까 몸에 이제 에너지 대사의 활성이 떨어지면서 몸이 좀 차가워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간혹 열이 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갱년기 장애라든지 어떤 질병에 의해서 몸에 오히려 진액이라든지 이제 한방에서 발열이라고 해서 체력이 떨어지고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 오히려 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체질적인 개념에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병의 개념에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현재 이제 어머님의 경우에 1차적으로 지금 그 발 뒷부분에 이제 각질이 있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습진으로 진단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약 처방, 연고를 처방해서 바르고 난 뒤로는 이제 완전히 깨끗해지셨다는 거죠. 깨끗까지는 아닌데 예. 그 지난 해부터 당뇨가 있으면서 그러나 저기 발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놔뒀는데 자꾸 이제 벌어지고 딱딱해지니까 첨가해서 이제 그거를 예. 뜯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점점 옆으로 더 번져서 부위가 커진 거예요. 예, 처음에는 발바닥에서부터 그랬는데. 아, 지금 발바닥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퍼지면서 발 뒤꿈치까지 이렇게 나왔다 네, 이거죠? 뒤꿈치가 아니라 복숭아뼈 밑에. 예. 네. 예. 지금 이제 현재 발바닥에도 있으시고요. 아니 발바닥은 없어져 오히려 그냥 딱딱하기만 해요. 예, 발바닥도 조금 딱딱하십니까? 네. 네. 이제 그게 우리 그 피부는 우리 이제 몸을 감싸고 있는 그 피부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피부에 이제 발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건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전신적인 요즘은 이제 질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근래 지금 당뇨 수치, 당화혈색소가 좀 더 올라갔습니까? 네. 많이 올라갔대. 지난번 약 탈 때는 예. 7.2였는데 예. 의사가 깜짝 놀래고 약을 바꿔주셨어요. 예. 몸무게 체중도 증가하셨습니까? 체중은 제가 원래 전에는 42 뭐 그래서 점점 늘어갖고 한 몇 년 전부터 예. 그 2018년부터 늘어가지고 한 10kg 이상 늘었는데 예. 그 늘은 상태가 그냥 거의 지금 1년 한 2년 정도 지금 지속되네요. 예. 지금 보면 그 피부는 이제 당뇨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먹은 지가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 조절이 잘 될 때는 피부 쪽으로 기혈 공급이 잘 되는데 그 기능들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피부에 이제 염증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피부에 각질이 있는 경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각질을 뜯어내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빨갛게 되면서 거기서 피가 나면서 이제 2차 감염이 되면 예, 균 자체가 오히려 더 깊이 진균으로 진피 쪽으로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피부 이 연고는 다시 전에 이제 다녔던 피부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피부과에 가서 이제 약을 처방 받아서 예, 거기에 따라서 연고를 이제 발라주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손톱은 제가 그 사진으로 봤는데 지금 무좀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런데 그 경우는 이제 직접 그 피부과에서 정확하게 한 번 더 정밀진단을. 레이저 치료까지 다 했었어요. 근데 예. 안 되더라고요. 아, 예, 그러면 이제 그 경우는 우리 몸에 이제 당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중 조절이 안 되면서 그 손톱 쪽으로 예를 들면 건조해지면서 영양 공급이 잘 안 가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볼 때는 우리 몸에 이제 피부가 아니라 이 손톱도 그 다음에 이제 머리카락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피부의 범주로 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0년 전부터 몸무게가 한 10kg 이상 늘었는데 몸무게가 지금 줄지가 않는데 식사를 하루에 몇 끼 정도 하세요? 3끼 다 합니다. 저는. 예.
그다음에 따로 그 건강식품 드시는 거 있으세요? 요즘에 예. 제가 그 알로에 예. 그에서 나온 뭐 유실금에 좋다는 거 예. 먹고 있고요. 프로폴리스도 먹고 비타민 D 예.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요실금 증상도 있으세요? 있죠. 예.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식사하실 때 제가 이제 그 지금 식사하실 때 하루에 3끼 다 드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지금 오늘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 예. 먹었습니다. 아침에 식사하실 때 배고픔이 좀 느껴지셨어요? 밥 먹기 전에 배가 고프죠. 예.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그러면 항상 때가 되면 배가 좀 고프세요? 네네. 네. 많이 고픕니다. 많이 고프시고요. 어지럽고, 예. 어지럽고 지금 그건 이제 당이 조절이 안 되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요. 제가 음, 일단은 지금 이제 피부 쪽은 겉에서 바르는 이제 보습제, 그다음에 아마 스테로이드 연고도 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약은 이제 피부과에서 그 처방 받아서 연고를 바르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머님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은 지금 췌장에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췌장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머님이 체중이 안 빠지니까 이제 몸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창출 10g. 예, 10g. 적으셨어요? 네네. 예, 그 다음에 갈근 10g. 네. 예, 그 다음에 어머님 약간 얼큰한 거 좋아하세요? 별로 매운 거 싫어합니다. 위가 안 좋아서. 그래요? 예, 그럼 새콤한 건 잘 드시고요? 새콤한 것도 잘 못 먹어. 예, 그래요?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진피 4g. 진피. 예, 그 다음에 감초 4g. 잠깐. 다 적으셨습니까? 아니, 갑자기 전화가. 예, 천천히 적으세요. 진피 4g, 감초 4g. 제가 위가 안 좋아가지고, 예. 다른 약을 잘 못 먹었었어요. 지금 그 약은 위장 기능도 이제 좋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췌장 자체가 이제 그 소화 기능이 췌장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인슐린 네, 조절. 췌장이 안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먹게 되면 이제 소화에도 좀 도움이 되고, 특히 이제 몸의 췌장 기능이 강화되면서 이제 손과 다리, 피부 쪽으로 순환을 잘 시키게 되기 때문에요.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그 보습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있으면 피부 밑에 이제 진피가 있는데, 진피에는 신경이나 이제 혈관들이 있는데, 그 혈관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잘 가야 내부적으로 이제 보습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으로는 그 피부과에서 연고 처방을 받아서 그 약을 이제 바르게 되면 피부라든지 지금 이제 소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당의 수치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니까요. 그 차를 지금 물을 800cc 넣으시고요. 네. 예, 물 800cc 넣고 이제 중간 불 정도로 한 20분 끓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러면 그게 이제 100에서 120cc 나오시니까 아침에 편한 시간에 하루에 한 번 드시고, 저녁 때 식전 식후 상관이 없이 편한 시간에 하루에 2번 드세요. 네, 아침 저녁 2번요. 예. 그렇게 해서 식후 바로 먹어도 된가요? 바로 드셔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니면 되게 한방처럼 공복에 먹어야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공복에 먹어야 되는 차가 있고, 지금 네. 현재 이제 위장 기능이 떨어지고, 특히 이제 피부의 각질이 발 쪽에 있기 때문에 손과 이제 다리 쪽으로 영양 공급이 가야 되니까 식후에 먹어도 괜찮은 한방차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아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식전에 제가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 예. 같이 있는 사람하고 아침을 좀 늦게 먹으니까
그 전에 먹어도 된가요? 예, 공복에? 괜찮습니다. 왜 그냥 아침 먹고는 먹는 약이 많아갖고.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신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편한 때 드시고 이걸 한 4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저는 이제 처음에 이 뭐랄까요? 사진을 통해서 먼저 이제 접했었는데 피부 각질이라서 당뇨랑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 전혀 못했었거든요. 당뇨랑. 근데 지금 뭐 당뇨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당뇨가 그러면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 몸에 이제 당이 들어가면 이제 세포 속에서 인슐린이 세포 속으로 당을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이제 대사작용을 활성화시키는데 네.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피 속에 계속 당이 있다 보니까 네. 우리 몸에 이제 대사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피부를 단순히 피부과 질환으로만 봤는데 네. 요즘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 건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전신의 염증성 이제 질환으로 보고 또 전신의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피부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을 푹 자고 좀 뭔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피부를 보는데 피부도 좀 촉촉하고 네. 예, 그다음에 내가 잠을 못 자고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피부가 좀 여성분들이 푸석푸석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오장육부의 상태가 이제 피부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현재 어머님은 이제 당화혈색소가 7인데 거기서 또 8로 올라가고 거의 그다음에 9에 이제 가까워요. 그렇죠. 네네. 체중 관리도 또 이제 한 10kg 정도가 이렇게 예전보다 많이 증가된 상황에서 네. 체중 조절이 또 안 되다 보니까 당 조절이 이제 안 되게 됩니다. 예. 그런데 당이 이 조절이 안 되는 게 당뇨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몸에 이제 피부에 건선이라든지 습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혈관에 이제 관절에 이제 염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항상 당화혈색소, 당뇨 그 치료는 꾸준히 잘 예. 받으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현재 어머님이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지금 체중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이 당뇨 조절도 잘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췌장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쪽은 겉에 부분에서 보습을 시키는 게 이제 중요한데 겉부분에서 보습을 시키는 경우는 이제 보습제를 바르거나 이제 각질이 있을 때 피부과에서 이제 연고를 바르는 게 되지만 네. 내부적으로도 보습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런 때는 우리가 이제 진피 쪽으로 신경이나 혈관들이 있는데 이때는 겉에서 보습을 시키는 것은 내 몸의 피부에 이제 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걸 막아주는 거지만 네. 내부적으로 보습을 잘 시키는 경우에는 이제 진피 쪽에 혈관을 통해서 영양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보충을 해주고 혈관까지 피를 보내려면 심장 쪽이 강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창출 갈근 이제 감초를 한방차로 불러드렸던 겁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피부 습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박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좀 환절기잖아요. 네, 이런 환절기 때 피부 건강을 위해서 뭐 알아둬야 할 생활 습관 같은 게 있다면요? 이 피부 건강은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피부에 이제 약간 습기가 있다, 촉촉해진다, 건조해진다 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네.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섭생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한방에서는 피부가 숨을 쉰다, 피부 호흡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날씨가 좀 더울 때는
땀나는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 이열치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더울 때는 약간 따뜻한 음식을 먹는다는 건데 여름에 우리가 좀 날씨가 더울 때 운동을 하면 땀이 좀 나고 네. 땀이 좀 나고 나면 피부가 촉촉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약간 그 땀이 날 수 있는 약간 매콤한 거라든지 약간 따뜻한 음식을 먹어서 땀을 약간 내주는 예, 음식 요법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네. 이에 반해서 날씨가 이제 춥거나 좀 건조해질 때는 반대로 이제 우리 몸의 피부에 보습제를 좀 발라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몸에 보습제를 바를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2번 정도 발라주는 게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요즘은 그 코로나 때문에 손을 우리가 수시로 좀 많이 씻게 됩니다. 그쵸. 예, 그래서 항상 핸드크림은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에 4번에서 5번 정도 핸드크림을 좀 발라주는 습관을 들이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피부 건강을 위해서 평소 깨끗하게 씻고 보습을 충분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습진과 같은 피부 질환이 생겼다면 한방 치료로 근본적인 피부 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